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리오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또 반도체 아니 오늘 왜 뭐 오늘 축하받을 일도 없는데 반도체 아니 어제 솔직히... 일부 좀 반도체를 좀 이상하게 급등한 애들은 팔아버렸다니까요. 그거는 안 올랐잖아요. 뭐가 안 올라요? 급등한 주식들은 오늘 안 오르고 다른 반도체만 올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팔아줬지. 다른 거 오른 애들. 오늘? 이렇게 뭐 저기 테스트하는 애들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반도체는. 뭐 이게 뭐 단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세적 상승이 단기라기보다는 이제 아직은 너무 빠르다, 주가가 빠르다. 주가 너무 빨리 갔다. 이 개가 너무 멀리 갔다. 앙드레 코스토라는 얘 가와자 산책하는 주인의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장기 투자를 하긴 하지만 중간에 이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울 치는 것도 다 얻어먹겠다.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할랍니다. 저는 할 겁니다. 쪽쪽 다 빨아먹으려고. 쫙쫙 펴가지고 이렇게 너울 지는 거를. 내 생각보다 원래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정말 좋아지면 그때 주가가 뿜으면 그때 이제 한 번에 쫙 파는 걸 좋아하는데 네. 지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이런 뭐 바닥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주가는 또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막 보면은 한 70% 오른 것도 있고 80% 오른 것도 있어요. 바닥에서. 그건 다른 업종이지. 반도체는 바닥이잖아. 반도체 중에. 주가는 벌써. 뭐 시황은 업황은 뭐 바닥을 향해 가는데 아직 뭐 몇 개월 남았는데 벌써 주가는 뭐 예를 들면 DBIT 같은 건 80% 가까이 바닥에서 올라왔고 뭐 다른 것들도 뭐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게 좀 괴리가 커서 네.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뭐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조정을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올랐으면 좀 이걸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숨고르기. 옆으로 횡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시간 조정을 이제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사셔도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네. 참 쪽집기에 다 맞춰가지고 쪽쪽 다 펴먹으려고 너무 좀 욕심이 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뭐 다 틀립니다. 오늘도 뭐 아침에 그 2차 전지 중에 제일 똥주가 있어요. 세일을 하는 애들 중에. 오늘 난리 났잖아. 그걸 또 샀지 아침에 내가. 어젠가 그저께 어제는 또 샀다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똥주? 아니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샀다 팔고 또 오늘 또 샀죠. 2차 전지는 내가 매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오르길래 팔아버렸어. 웬 떡이냐고. 그랬더니 10% 오르길래. 그러니까 더 올랐죠. 조금 더 오르더라고. 종가는 뭐 그냥 비스무리예요. 오늘 정말 재미났던 것은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상한가 갔었어요? 그렇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겠죠. 뭐 우선주들은 보통 이제 본주가 크게 오르고 그러면 이제 뭐 약간 좀 그런 흐름들, 추세적인 성향. SK에 대한 시각이 최악이었었어. 뭐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디스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관찰 대상.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주가는 또 그러니까 사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놀라운 참.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그 SK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주하는 책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뭐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SK는 소각을 한 1,000억 정도 지금 이제 하는 거고 SK 그 스퀘어도 뭐 소각을 하든지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지금 그룹 분위기가 주가를 좀 부양을 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SK 그룹주들이 다 좋았고요. SK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 온이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할 건데 2005년도에 아예 2025년도에 할 건데 그때 이제 그 모회사 주주들에게 이제 SK 온 주식을 뭐 교환해서 주겠다. 자사주를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자사주를 사서 한 10% 정도 사서 그걸 교환하겠다. SK 온하고 그래서 그 교환한 SK 온 주식을 뭐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뺏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뭐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낫지만 여하튼 뭐 조삼모사 같기도 하고 물적 분할의 일종의 물적 분할에 대한 보상인데 안 하는 게 제일 뭐 좋긴 하죠. 근데 뭐 거기도 뭐 돈이 필요하고 상장을 지금 해야 되니까 사실은 교육책을 좀 내야 됩니다. 2차 전지 회사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고마워해야 하는 게 돈이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설비 증설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할해서 상장해서 자금을 땡기지 못하면
사업 증설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 뭐 터키 쪽 공장도 그냥 뭐 없어졌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자금이 없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 SK온은 사실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모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SK 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적절하게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네. 적절하게 10조에 이르는 금액을 땡기면서 뭐 공장을 많이 또 세웠죠. 네. 뭐 반면에 뭐 그런 쪽에서는 뭐 온이 좀 약간 아쉽긴 하죠. 그쪽에서는. 네. 일단 오늘 그 시장은 그 2차 전지 일부 소부장 업체들 좀 뭐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이제 후공정 패키지 하는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SFA, 반도체, 네페스, 뭐 제오스, 뭐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각기 전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삼성에서 또 뭐 주행 로봇 관련해서 뭐 특허를 내면서 이거를 또 런칭을 하겠다 뭐 그런 기사가 있어서 조금 소폭 조정받다가 상승세로 좀 돌아선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이제 이익 대비해서 또 빨리 오르면 조금 해서 뭐 리밸런싱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 2,480선의 주봉상 이제 약간 저항이 좀 있고요. 코스닥은 한 900선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뭐 아직 네. 뭐 조금 이제 거래소는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코스닥도 뭐 한 4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요. 하여튼 위에 그 좀 저항선이 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저항은 정말 너무나 막강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제 쉽지가 않고요. 그건 뭐, 저는 올해 안에 뚫기가 좀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코스닥이 1, 2위 하는 그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네. 항상 거래소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긴 뚫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가면 뭐 네. 좀만 뭐 이번에 에코프로도 옮겨간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옮겨가면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네. 거래소는 0.38% 상승했습니다. 2,453. 코스닥은 0.77 상승해서 8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오늘 그래도 거래소가 한 10조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15조. 25조 네, 합산 15조. 활성화되고 있네요. 네. 이 정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뭐 자, 이번에 움직이는 것들이 한번 있죠. 우리 예상 한번 해봅시다. 거래량 최대 얼마? 거래량 최대? 거래대금 코스닥이요? 양시장 합산. 합산? 음. 합산이 25조가 최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올해 뭐 이렇게 상반기 올해 시즌, 올해 상반기 상반기. 시즌에서 네. 상반기 지금 최대 아닌가? 25조를 약간 뜨겁긴 하죠. 저는 지금. 25조를 25조 중으로 26조로 그러니까 조금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2000년도 2001년도 초반에 그때가 아마 40조 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뭐 엄청났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게 40조인데 지금 벌써 25조까지 땡겼어요. 그러면 저는 26조로.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은 거래대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적이 나와요.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5월 15일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실적 보면 딱 할 거거든. 이거 분명히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반도체든 뭐든. 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경계 경북 약간 뭐 경계에서 나쁠 건 없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경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먹을 걸 못 먹는 경우들이 생기지만 지금 코스닥에 뭐 정말 이상한 종목들 막 적자나는데 뭐 7천억 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 EN 머시킹이라고 뭐 이런 것들. 리튬 한다고 막 하는 애들 있어요. 야, 이런 애들 뭐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7천억씩이나 그런 게 참고로 뭐 저희는 뭐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우리 촉식이님 개인 성향상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굉장히 뭐 대쪽 같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제 개인 의견이고요. 예. 사견입니다. 네, 좀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거래소는 오늘 그 개인이 1,20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2,600억 매수, 기관이 1,400억 매도. 코스닥은 1,200억 개인이 매수, 1,200억 외국인이 매도. 뭐 항상 뭐 반대로 가니까요. 특징적인 건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8,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미국 시장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뭐 미국 시장 이제 떨어질 때 우리 안 떨어졌죠? 안 떨어지고 또 네. 차트 보면 굉장히 지금 거래소 차트는 좋아요.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거래소는 좀 땡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여. 이제 약간 이제 이번에 2,500선을 만약에 이제 돌파하면 이제 갈 수 그러면 있지. 이제 추세가 약간 전환이 될 그렇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2,500에서 다 꼬꾸라져 내려왔잖아요. 그럼 네. 거기를 돌파하고 이제 뭐 한 2,400, 한 50 정도에서 조정 받고 만약에 2,600 가면 뭐 그렇죠. 추세가 변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제목이 비관론을 가지면 돈을 못 벌어요. 그게 그렇지.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을 왜냐하면은 경계는 하지만 너무 네.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사실은 비관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긍정론보다 수단이 좀 적어. 비관론으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저기 그 유명한 투자자죠 누구죠? 앙드레 코스토나니? 아니 그거 말고 빌 에크먼? 아니 늙은 사람이 조지 소로스? 재기성 이런 거 조지 소로스 네. 그런 이제 야수들만 벌 수 있는 거예요. 뭐 네. 숏으로 벌어야지 이제 또 벌잖아요. 근데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리고 또 위로는 공간이 뭐 100% 이상 열려 있지만 밑으로는 공간이 100이 끝이거든. 망해야 100이잖아. 그럼요. 제가 최근에도 올해 그 천연가스 숏을 한번 했거든요. 네. 9불 정도, 8불 정도일 때 했는데 그거 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뭐 해봐야 100%잖아. 만약 0이 돼도. 그렇지. 가스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쌌다가 지금 300유로 하다가 지금 40유로인데. 그렇죠. 대박 터졌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졌었지만 베팅을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했어요. 네. 소소하게. 그렇죠. 네. 그때 생각은 있었는데 네. 분당 그 선생한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길래. 주체적으로 쫄렸지. 하세요 이제. 그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조언을 받은 거죠. 근데 제 얘기는 안 듣잖아. 여기 그 매매 달인. 아니요 들어. 아니 저 투자 달인 형한테는 얘기 아니요. 하나도 무시하잖아. 응? 항상 저 무시하잖아요. 아니 무시는 안 하죠. 나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아니 근데 뭐 하나도 듣는 게 없던데. 아니 뭐 몇 개 종목 사가지고 내가 금방 팔잖아요. 뭐.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샀다 팔아가지고 없어? 아니 뭐 난 샀다 팔았다 하고 물론 손절도 하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좀 활발한 이제 뭐 트레이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보시면 종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는 그렇게 이제 사고 팔고를 한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말씀드려요. 부분은 장기 투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뭐 7, 8할 정도는 지금 저 뭐 반도체를 뭐 1년 내기나 뭐 6개월 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불려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렸지 일부. 근데 네. 제가 뭐 그걸 다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서 산 거예요. 하긴 왜냐하면 이제 언제 바닥이 될지 모르는데. 맞아. 그때 나눠서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직 절반 못 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좀 열받겠다. 다 못 산다고 해서. 좀 뭐 그것보다도 원래는 이제 요거를 쫙 이제 적절하게 팔아서 2차 전지 쪽 그 좀 이렇게 쩌리를 좀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갑자기 올라가지고 좀 짜증 나네. 일단 뭐 오늘 그 있었던 소식들 중에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금리 인상 한 차례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케빈 헌 공화당 연구위원께서 파월하고 이제 미팅하는 그 이제 시간에 물어봤답니다. 올해 몇 차례 추가 인상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점도표를 가르치면서 한 차례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한 차례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뭐 파월 의장이 또 나중에 또 그건 그냥 점도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이제 또 하긴 했는데 뭐 한 번 이상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도 많이 올랐던 거고. 우리 지난번 내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기? 금리 내기. 지난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25bp. 그때는 그 상황이 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시 했어야 되는데 큰 어떤 이제 사건이 발생했기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면 무효야.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갑자기 나왔잖아. 그럼 자 이제 무효 없는 걸로 앞으로 금리 올려 안 올려? 25bp 올린대잖아. 난 안 올려. 됐어. 그럼 저는 올려. 거야? 나는 올려. 예. 난 안 올려. 네, 저는 올려. 난 올려. 네. 자 이번은 뭐 무슨 은행 위기 이런 거 핑계 없는 거야? 핑계 없죠. 이거는 뭐 이거는 은행 위기가 그냥- 이제 지금은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언제까지? 6월까지. 5월달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올리면 5월달이니까 6월 안에. 기회 한번 더 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신에 이번엔 따블이다.
그래요. 오케이. 네. 오늘 그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불안이 좀 몇 달 내 해소가 되면 연내 공매도를 다 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좀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꼭 외국인 투자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는지, 왜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으로 안 하고. 그건 동의되네요. 우리 국내 주주들한테 좀 매력적인 게 좋긴 하겠어요. 제가 뭐 한국 사람이 언급할 건 투자할 돈이 더 아니지만. 많을 텐데 사실. 네. 그죠? 좀 그래요. 사대주의도 아니고 뭐 하여튼. 네, 여기서 뭐 크게 얘기를 하기 좀 곤란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공매도가 2000년 이제 20년 3월 코로나 때 금지됐었다가 21년도 5월 달에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또 공매도가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뭐 이거를 정체를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금융감독원장 얘기 보니까 조만간 지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다 풀 것 같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푸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요. 푸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불법 공매도 이런 거. 그건 안 하잖아요. 무차익 공매도. 아니 무차익 공매도 하고 있잖아 지금 기본. 안 하는데. 무차익 공매도 이제 작년에도 해가지고 벌금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 시스템에서 못 걸러요 지금. 일단 그리고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 같은 그 반도체 업체들이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이제 반등을 했지만 뭐 지금 재고가 20에서 23주 수준, 거의 뭐 반년치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감산을 지금 이게 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마이크론도 오늘 아침에 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웨이퍼 생산 능력 기준으로 전분기에 80이었는데 지금 75%로 이제 이번에 하향 조정하기로 추가로 또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삼성전자도 인위적으로는 안 하지만 뭐 공정 전환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감산을 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좀 문제인데 적자폭이 좀 커서 트렌드포스 등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2분기 D램 가동률이 1분기에 92%였는데 이거보다 더 줄어들 거다. 그래서 뭐 감산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성 낮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지금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레거시 공정 그런 위주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고 있어서 조금 뭐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고수익성 부분 내는 부분들은 좀 뭐 그래도 감산이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도한 비관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하락했던 적이 한 5번 정도 있었습니다. IMF 때 63%. 최고였어요. 로그 값이 보면 IMF가 1등 우리나라 하락은 3년 내내 하락했었던 상황이었고, IT 버블 때 55%, 2000년도 카드채 버블 때 45%. 금융위기 08년에 54%, 팬데믹 때 35% 코스피 지수가 빠졌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1년, 그러니까 하락이 끝나고 1년 뒤에 체크를 해보면 상승률이 IMF 때는 178%, IT 버블 때는 55%, 카드채 버블 때는 69%, 네. 금융위기 때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뭐 74%, 다시 다 올라갔죠. 팬데믹 때는 뭐 최근이니까 뭐 엄청나게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100% 가까이. 평균 내면 뭐 50% 하락했다가 97%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하고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IT 버블 빼고는 다 만회를 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런 또 기록들이 미래를 또 100%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로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하락하면 리바운드를 하는 또 고리 깊으면 또 뭐 산도 높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꽤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도 뭐 거의 코스닥은 뭐 30% 넘게 하락했어요. 이번에도 많이 빠졌어요. 거래소도 거의 그 비스무리하게. 네. 뭐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아니 평상시 빠진 것 치고는 정말 기록적인 하락이었어요. 네. 네. 저건 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잖아. 이거는 다 이제 뭐 위기가 왔을 때죠. 네. 이번에도 뭐 아직 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뭐 아직 뭐. 아니 근데 이 위기가 오고 빠지지 무슨 위기가 지금 다 끝나가는데 빠져.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제 뭐 일부 의견은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뭐 은행도 또 터지고 기업도 터지고 나가 떨어질 거다. 뭐 그럼 연준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 그게 논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그런 이제 의견이 분분.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관론에 빠져 있으면 지금 주식을 반도체를 어떻게 사며 2차 전지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오늘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뭐 장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 3,00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가면 우린 너무 신나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서 이제 고민을 슬슬 좀 경계 가드를 일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뭐 그래도 뭐 상당 부분 우린 들고 갈 겁니다. 장기 투자한 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사람들은 긍정론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되면. 네. 근데 우리는 바닥에서 몸을 지지면서 막 온갖 그 진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몸빵을 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이제부터는 조금 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한테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제 원래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 상장 폐지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네. 감사 의견 부적절이나 의견 거절. 뭐 한정 의견을 2년 연속 받을 때 이러면 이제 상장 폐지입니다. 아니면 자본금이 바닥나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되거나 세 번째는 매출액이 2년에서 50억 미만일 경우에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지금 네. 감사 의견 거절받은 기업들이 뭐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GTC, 웰리스, 뭐 G9제야 이거 기사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뭐 하이트론 시스템, SD 생명공학, 이지미디어 뭐 하여튼 많습니다. 지금 전액 잠식된 것도 BDI, 뉴질의 파마, 2년 연속 한정 의견도 일정 실험 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2년 연속 자본 잠식 50% 이상 이런 것도 다 상장 폐지 요건이었는데 그 네. 형식적 요건이 이제 지금은 폐지돼서 요런 부분들은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네. 또 밑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는 아니고 상장이 적격한지 적절한지 그걸 이제 심사를 하겠다.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 어떤 조건이냐면 2년 연속 자본 잠식 50% 이상, 네. 2년 연속 매출액 유가증권은 50억, 코스닥은 30억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미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네.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네. 코스닥의 경우에 상장 폐지 대신에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주들을 좀 보호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생겼는데 퇴출을 갑자기 되면 또 투자자들 손실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잘 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별로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회사면 투자를 좀 안 하는 게 그렇죠. 지금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데 휴먼엔, DSLN, 좋은 사람들, 크루셜텍, MIT, TLI, BDI, NG스텍 이 회사들 지금 다 뭐 엮인 회사들이에요. 뭐 버키 스튜디오 뭐 급등했다가 다 내려오고 뭐 엔지스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도 이거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자. 절대로 접근하지 조심하셔야 마라. 된다. 접근 뭐 많은데 뭐 접근을- 좋은 것들이 그지? 근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지금 코스닥에 이상한 종목들 막 7천억짜리인데 막 적자한 회사인데 막 7천억 가 있고 막 그럼 그런 회사들 막 네. 주가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저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뭐 이해 안 되는 게 어디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8일 날 장마감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증권사에서는 예상 편입 종목으로 금양하고 코스모화학, 편출되는 종목 케이카, 화승 엔터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편입되면 코스피 대비 당일 3개월 전 같은 경우에 3개월 전에서 그 당일까지 해서 5.2%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